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그 이준석 사주를 보는 대권종 해가지고선 그 이준석 사주가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동영상 올립니다. 그 4월 10일 날 총선 때 이준석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출마하면서도 이렇게 뭐 공모라고 하는 그 현대자동차 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이준석 사주를 이렇게 풀어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권에 그 승운이 와가지고 당선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는 이준석이 당선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이 당선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확실히 그 사제 운대로 가는구나, 이제 그걸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막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이 젊은 친구들의 이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정치 세력을 많이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국힘당에서 뭐 20대, 30대 사람들을 포옹하는 거기에서는 이준석이 상당히 파워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준석이가 과연 나중에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또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준석을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좀 이렇게 윗사람 모시는 것이 없고 지잘난 맛 저기 오고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준석이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픽업대기 때 무슨 뭐 이렇게 정추문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이제 이준석이를 저기 해가지고선 이준석이를 이렇게 뭐 정추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재판 걸게끔 해가지고 흠집 내기 시작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보수에서는 되게 이제 이준석을 되게 안 좋게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권을 잡고 나갔던 윤석열이가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잘 활용했죠. 그래가지고선 이준석이가 딱 이렇게 저기 오고 나서 이준석이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누구야 나경원이 안철수 토사구팽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홍준표 저기 하고 오면서 또 나중에는 뭐냐면은 한동훈도 이렇게 윤석열이 이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주는 제가 이렇게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는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윤석열이 성격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 올린 거 있습니다. 이거 또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이렇게 사람을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윤석열이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되게 속다로 겉다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곤모 실수를 아주 되게 아주 저기하게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간성이 윤석열은 별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되게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식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거나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리고선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의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써서 버리고는 그런 타입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지금 동안에 2년 동안에 대통령 하면서 이게 다 뽀롱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싫어 그래요. 그냥 잘못 뽑았다. 그냥 갑자기 대통령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뽑아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준석이도 이게 당했죠. 그리고 저기 했는데 저도 이준석이의 매스컴에 나오는 거 이 자체를 보고 해서는 저도 이준석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준석 사주를 딱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좀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함부로 하는 그 이유가 사주상에는 나타납니다. 이준석은 뭐냐면 85년 3월 31일 14시 40분에 태어났답니다. 이게 시까지 정확히 나타난 거는 그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년 12월 때로 올 때는 이게 이제 정오에 태어났던 경호로 해가 풀었는데 14시 40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신미 시주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는 을추, 기묘, 기사, 신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모으는 거는 이렇게 이 기사일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주론에서 말하는 성격인데 그 특징적으로 이 사주 구성이 8자 중에 일주가 그 사람 성격을 태생적인 성격을 얘기하는데 이 기사일주의 성격이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주 정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기사일주는 명역이 왕성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독단적인 성품으로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내면적으로는 외골 성질의 변화가 심하며 한번 화가 나면 좌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요 매사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예술적인 소질이 있으나 심하면 미신숭상에 빠지기 쉽다. 특히 사워 수레가 만나게 되면은 여색을 주의해야 한다. 동심이 강하고 자수성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사주정에는 기사일주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지금 한 75억 명, 76억 명이 살다 하더라도 사주의 60갑자에 이제 갑자, 을주, 병인, 정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이 기사일주에 나온 것처럼 갑자 일주의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60등분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주로 해서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기사일주의 이준석이는 성격이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는 이렇게 기사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여기 식신상관이 투관돼 있으면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묘목 월제 묘목이 그대로 연간을 투기하는 평강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대운행은 좀 팔로 나갑니다. 팔로 나가지고 지금이 40살이라 가지고 36세 을의 대운행에 걸쳐 있죠. 그래가지고 12운성은 묘, 병, 제왕, 관대, 화계, 제살, 지살, 월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운성에서 이제 연지와 월지가 묘병 되면은 이게 초기와 중년기에는 별로 이렇게 저기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 길을 못 피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시기부터 그야말로 이제 한 30대 중반 이후 40대 되는 제왕 관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당당해진다고 그래요. 그 운길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이제 외국에 와서 유학하고 오는 건 일제 지살이 있어가지고서 외국에 나갔다 왔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있는 게 뭐냐, 이 사주에는 월제 제살이 있어가지고 꾀돌이 사주 있다 그럽니다. 이 꾀돌이 사주고 제살이고 인옥이 있고 이건 낭자 있고 요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당히 좀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잘 이용하고 이제 꾀돌이 기질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말을 좀 날카롭게 하면서도 좀 이렇게 듬직하지가 않아요. 듬직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꾀돌이 기질이 있고 좀 이렇게 남을 잘 이용하고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인용 낭자 있으면 되게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재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냐면 이렇게 철학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꾀돌이 가지고 좀 깐깐하고 좀 그래요. 깐질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치고 숨고 뭐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제 오행구성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용의신을 구해서 이렇게 있죠. 그 오행구성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일간 기토를 기준으로 보면은 토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토성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이게 되게 이게 강한 사주입니다. 이게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여기 을하고 묘하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일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은 여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이게 평강계거든요. 묘목이 월지의 묘목이 직접 연간에 투게될 평강계예요. 근데 연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나 큰 기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연간에 평관에 직접 투과되어 있으면 거의 정치나 검찰이나 군인이나 경찰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야지 평관 규격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큰 정치적인 녹을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검사를 하거나 이제 군인이나 경찰을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또 뭐냐면 이렇게 토성이 4개 있으면서도 이 평간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신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주는 관왕 신왕사주라 그래. 신왕 관왕사주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 강하고 이 형세고 이 평간 것도 형세가 당당해가지고 이런 사주는 신왕 관왕사주라 그럽니다. 신왕 관왕사주는 자기 주체도 강하지만 이 정치적인 파워도 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경한 평간께 이 평간 저기죠. 근데 이 사지가 왜 평간 쪽으로 나가냐면은 저기 신강 쪽으로 가냐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천간에는 신금하고 을목이 자기를 극하거나 길을 누설하는 건 있지만은 이 전반적인 구설은 월간이나 시지나 그다음에 일지나 그다음에 연지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와 같은 이제 인수나 비겁으로 돼 가지고 이 사주는 얼지의 비중이 큰 것이 그대로 연간을 추가돼 평간 쪽으로 가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전반적인 구성으로 봐서 신강 쪽으로 끼우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평강격 용 평간사주예요. 평강격이 평간사주에서 평간을 용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강하기 때문에 평간이 이 사주의 용신이 돼요. 이 평간이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의리파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치나 그 다음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에 가고 통이 크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는 신강 평화과 용 평간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기사라는 거는 그 여자가 기사로 태어나면 변화가 심하고 이제 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관하면 되게 크게 누우고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요런 사주가 여자로 태어나면 첩사주라 합니다.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막 요리조리 하고서 이렇게 변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 기사는 첩사주라 해가지고 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이 기사는 곡각이라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허리나 이 하체 부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뭐 이렇게 형충이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구두쇠 기질도 있으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남이 배반하는 게 있어요. 남이 이렇게 배반하고 있으면 자기도 남을 쉽게 배반하고 자기한테 자꾸 남한테 당하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군비쟁제 돼가지고서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만지고 하는데 이 사주는 돈이 고이질 않는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재물이 이때 저기 하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연지에 태극하고 재고가 있어가지고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고 그다음에 태극 문곡이 있고 하면은 집안 유지를 잘 받들고 집안에 그 좀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 덕을 많이 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연재 재고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고 이 시간에 투간되는 식신을 이용해서 적당히 재물을 만지면서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재물이 고이진 않아요. 왜냐면 군비쟁제가 돼가지고 재물은 고이질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어느 정도 저축을 해주면 크게 재물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식의 사주도 아니고 이 사주 자체를 봤을 때는 수성, 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이재 기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장사나 사업 기질은 없다고 보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그 뭐냐면은 38살 때부터는 을의 대운에 걸쳐 있죠. 마흔사니까 을목 대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당당해지고 그렇게 득세는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갑진년 할 때 이 기토는 갑기 합이 돼가지고 승진하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을 가거죠. 국회의원 가가지고 올해보다는 이 친구가 내년에가 이게 관련 상생에 더 득세하고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내년에 더 인정받아요. 그리고서 이 사주가 그다음에 그 후년 2026년에는 병호 정미 이렇게 흘러가면 좀 이렇게 까다스러워집니다. 좀 짜증나 까다스러워지고 좀 이렇게 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좀 짜증나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저기 하냐면
그 2028년도 44살 되면 무신기울기 지나면서 그때서부터는 운이 잘 소통해서 지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은 이게 지금이 갑진년적이 해주고 또 4년 후에 44살 때 무신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또 국회의원 당선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경쟁이 치열하지만은 그 무난하게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올해 갑진년 당선이 되고 했지만은 그 2028년 44살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이렇게 눈여겨볼 하는 거는 본래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 하는 거는 그 사람 사주에서 대운이 맞아져야 됩니다. 대운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48때는 갑술 해가지고 전형적인 자기 대운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갑진년 당선된다, 뭐 선출직에 올라간다 하는 이게 갑목이 48살 때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48살이면은 이 친구가 저기 할 때 2032년 임자년이 그 저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윤석열이가 까딱 잘못하면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갑진년은 경진해가지고선 그 윤석열이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들이치고선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그런 식의 운이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탄핵받고 하면은 내년에 이렇게 그 총선이 있을 가능성이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되면은 이 이준석이는 차차기 해가지고선 언제냐면은 저기 2034년 이 친구 51살 되면은 대운 세운이 맞아져가지고 이 친구 50살 때는 대권에 노리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번에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을사년에 이렇게 탄핵 당해가지고서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금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재명 사주도 몇 번 올리고 했는데 이재명 사주가 저는 신시로 봤거든요. 선어시에 태어났다 해서 신시로 봤는데 그 정통으로 나온 사람들 얘기하면은 저녁 밥 먹을 때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을유시가 되면은 그 내년 을사년 되면은 올해도 이제 갑진년 돼가지고 이재명이한테는 이 관운이 되게 세게 왔어요. 관한 신앙운이 되게 와가지고 확 떴거든요. 근데 내년에 을사 이렇게 하면은 운이 변동해 와가지고 자기한테 크게 득세하는 관왕 신앙의 운이 딱 이렇게 변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 되게 강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얘기하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이 대운상이 볼 때는 48살부터 오는 합술 대운 때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면은 정상적으로는 정민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자년 2032년 이 지금 48살 때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 근데 대선이 있을 때 이 친구는 48살 때 대선이 있을 때 갑술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게 승진하는 게 되게 강하게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임자는 뭐냐면은 이 관성이 투관된 거 있어가지고 재성으로 오면은 여러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이 관운을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정상적으로 정민년 2027년대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032년 대선이 있을 때 이준석이가 차기 대권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번 차기막을 차차기에는 이준석이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또 뭐가 있냐면 이준석이 사주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올리면서도 이 친구 올해 당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 사지 구성을 딱 보면은 이게 집안이 이게 되게 이게 재고 있고 태고 있고 하면은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 집안의 그 유지나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게 현록기 신이 일제도 있고 시제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시제는 그 복성 양인 압록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20대 30대 지금 좀 40살이거든요. 20대 30대 적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이준석이는 이 현록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사진을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48살 때 정상적으로 이제 2027년대 대선 있고 32년 대선 있을 때 48살 때는 이 친구가 그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누구 힘을 많이 받냐면 특히 이제 밑에 사람들 지금의 2030 40대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수 세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딜이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이준석이 토사구팽 돼가지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잘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보수 꼴통 유튜브에서는 이준석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뭐 하버드 대학교 뭐 복수 전공도 아니고 뭐 학력이 이상하다 그리고 뭐고 막 그러고 말도 좀 싸가지 없이 하고 뭐 그런다 가지고 되게 이제 그 꼰대라 그러죠. 꼰대들이 이준석을 안 좋게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거듭 얘기하는데 정치라는 거는 이 도덕이나 예의나 그 사람의 도덕성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출제를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는 내 이권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이게 대통령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본 윤석열보다는 아마 이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좀 보듬고 좀 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도 그 사람 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과 악을 따지기 이전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지게끔 돼 있고 또 뭐냐면은 국민 정서상에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는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딱 보이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그걸 되게 안 좋게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보다 더 이렇게 그 혐의가 많고 뭐 재판 적이 되는 게 크게 뭐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뭐 혐의가 91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는 차기 대권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 변수가 나타났거든요. 그 케네디 옛날 케네디 대통령 조카 이렇게 조카죠. 조카가 지금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제3자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그 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3자 대결을 해보면은 바이든이 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내가 시간 되면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준석이가 기사 일주로서 이게 그 좀 말을 함부로 하고 이제 그 성격이 좀 외걸 쓰고 한번 화나면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전 큰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48살 올해 38살 때 의뢰 일주인데 48살 갑술 대운이 왔을 때 그 48살 그러니까 여기로면 2032년도 되면은 이준석이가 계속 정치적으로 가면은 대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